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의 리뷰는 내 이름은입니다. 어제 밤 늦게 봤고요. 그 대통령 부부가 시사에 참여하면서 좀 더 화제를 모으긴 한 영화고요. 그래도 뭐 극장에 완전 와이드 릴리즈 걸릴 정도로 큰 규모의 상영관을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주에 개봉한 영화들 중엔 가장 화제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영화이고요. 베를린 영화제 포럼 부분에 진출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는 정지영 감독인데요. 정지영 감독은 그동안 그 80년대에 일단은 그 영화를 만드셨던 분이고요.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상당히 큰 규모의 상업 영화들을 만들었었어요. 뭐 남부군이나 해안 전쟁, 뭐 그리고 이제 장르 영화로는 블랙잭 같은 영화들도 만들었고요.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 같은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었습니다. 한동안 좀 소강 상태의 연출 경력을 갖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상당히 좀 사회적 소재의 영화들을 본격적으로 만드셨는데, 뭐 부러진 화살, 그 다음에 남영동 1985, 블랙머니, 소년들, 이렇게 나름대로 족적 좀 뭐 그 해의 최고작은 아니지만 그의 해 베스트에 들어갈 만한 영화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약간 이 전작들이 조금 촌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좀 스타일입니다만, 이 내 이름은 그래도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감정적인, 좀 이모셔널한 그런 연출이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의 그 원작은 이 4.3의 소재의 일종의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고요. 그 작품을 상당히 많이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시네21 전문가 평점은 모두 3점 정도인데요. 이게 뭐 특별하게 미학적으로 뛰어나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조금 완성도가 아주 높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지만, 4.3이라는 소재를 대중들의 관점에서 다가가기 쉽도록 연출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의 출연진을 일단 염혜란 배우가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죠. 염혜란 배우가 최정순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했고요. 최정순은 연배상으로 봤을 때 그 거의 한 98년도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시점이 좀 밑에 성인 이영옥 이준상이 나오는, 성인 이영옥 역할로 유준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영옥과 고민수는 되게 친절친 사이고 그 두 인물은 이 고등학교 시절의 절친인 사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그 199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998년이 4.3 항쟁이 50주년 되는 해이고요. 그 다음에 48년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 공인을 좀 받던 시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이제 이 최정수는 연배상으로 봤을 때 한 39년생 정도 되니까요. 이영옥 역할의 신우빈이 연기하는 이영옥 역할의 고등학생 아들을 두기엔 나이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상으로는 이 역사적 사건들의 궤적과 흔적과 이 개인사가 이 국가폭력이라고 하는 그 역사의 시간과 맞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개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최정순이 떠올리는 이 옆에 여의라 역할 김규리 배우가 연기하는 정신과 의사인데, 이 빛을 보거나 이러면 이제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기절하거나 이런 일을 최정순이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 중이고, 정신과 의사가 새로 오면서 이 최정순에게 과거의 그 9살 이전의 기억을 떠벌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억을 서서히 떠올립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역순으로 이제 가까운 기억부터 이제 떠올리는 거죠. 이 일종의 병인데 억압된 기억들을 갖다가 이제 지우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이제 중심축은 98년도에 이 시간에 이제 50대가 50대에 최정순과 살고 있는 고등학생 이영옥이 겪는 사건인데, 요 이영옥은 일종의 일련의 학원 폭력물의 스토리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폭력의 시간이, 이 이영옥이 겪고 있는 폭력의 시간이 이 최정순이 겪었던 실제 역사 속의 폭력과 조응하면서 영화에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와 연결시켜서 설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삼항쟁이 그동안 사삼항쟁 소재의 영화들이 다뤘던 당시 직접적 폭력의 시간들은 영화의 맨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최정순이 기억을 떠올리다가 이제 그 문제의 시간을 떠올리면서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그 시간에 이 권력의 구조라든가 이런 형태가 일종의 은유되어 있는 시간이 이 이영옥이 버티는 시간입니다. 영화의 제목인 내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은 이영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름을 영옥이라는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죠. 이 영화에 이제 그 담임 교사로 미친개 역할을 연기하는 허동원 배우가 이제 만나면서 이제 영옥 씨 그러면서 놀리는 장면이 이제 두 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거기서처럼 뭔가 여성적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정수는 그 이름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의 발음을 보여주죠. 전체적인 줄기는 이제 성인 역할의 유준상이 제주도로 오면서 변호사가 되었다는 설정이고요. 그를 이제 과거에 친구였던 강소영, 지금 성인 역할의 강소영이라고 하는 그 여자 사람 친구죠. 약간 이 세 인물은 그냥 일종의 썸을 좀 타는 그 나이 또래의 뭐 일종의 우정과 뭐 사랑의 이제 중간지대 정도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의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 이 인물의 경우에도 오윤화가 연기하는 강소영의 경우에도 영화의 대사 속에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4.3의 역사적 뿌리를 갖다가 또 설명해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오지호가 연기하는 고민수는 역시 이제 성인 연기에서는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그가 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영화의 98년 시점으로 돌아가면 이제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촬영이 된 영화고요. 제주도의 일종의 이제 일상적으로 보이는 수풀이라든가 이런 것이 벌어졌던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연상시키는데, 우연치 않게 제가 1997년도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97년도에 4.3에 관련된 역사답사를 쫓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되게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이나 이제 숲에 있는 한 공간 같은 곳이 이제 학살의 현장이었던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구전으로 들어봤죠.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얘기가 서술되고, 영화의 한 장면에서도 담임 교사인 허동원이 아마 이제 역사 교사인 걸로 보이는데, 허동원이 이제 사건의 흐름 속에 4.3은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에 이제 대응하여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인물로죠. 이영옥이 연기하는 이 신우빈이라고 하는 인물은 평범한 고등학생이고 어떻게 보면 좀 철없어 보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영화의 시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성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수라고 하는 인물은 일종의 엘리트 학생 역할 캐릭터인데, 상당히 뭔가 좀 지적인 인물로, 원래 뭐 1학년 때 뭐 과거에 반장이었다가 이 나오는 인물로 이제 전학년에 나왔던 뭐 그런 전형적인 좀 모범생 캐릭터입니다만, 깡다구가 상당히 있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모자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한 관계고, 엄마의 병을 걱정하는 되게 이 영화에서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담임 교사의 표현에 의하면 상당히 따사로운 그리고 이제 정이 가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화된 주인공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의사와 만난 이 영옥이
영옥이 아니죠. 정순이 과거의 기억을 서서히 찾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둘의 알레고리, 영화 속에 있는 두 가지 시점의 알레고리가 은연중에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마 비평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평적으로는 이 영화를 아주 높이 평가하지 않는 평론가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그 정지영 감독의 영화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사건과 실제 역사들을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느끼기 다르겠습니다. 약간 우겨넣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내 이름은 그 중엔 좀 덜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색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는 지금 이 숲풀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이제 영화의 거의 중후반부에 넘어와서 최정순의 이제 떠오르는 기억들 속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를 자기가 기억 속에 지나갔던 장소를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 떠올리는 장소 속에서 과거에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내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최정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갖고 있었던 인물이 이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그런 관점에서 이 최정순이 겪고 있는 현재의 이제 그런 발작, 그 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라고 쫓아가 보면 영화의 소재가 당연히 나오겠죠. 영화의 소재는 4.3이라는 역사적 사건이니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이제 군데군데 이 개인인 최정순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찢겨져 버린 자신의 이제 삶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최정순에게는 오직 이영옥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아들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에게는 사랑도 있었고 그 사랑이었던 남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고 그리고 딸도 있었고 그 딸은 어쩌다 보니 80년 광주에 휘말려 버린 인물이었다라는 설정이 이 영화의 서사에 끼어들게 됩니다. 이 영화의 지금 이 장면들은 이 정순이 겪었던 그 4.3의 비극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영화는 그 앞뒤의 순서들을 자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갑자기 경찰과 군인 그리고 서북청년단 등이 등장해서 빨갱이를 숨겨졌다는 이유로 자행했던 이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에 이제 제주도민의 눈높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주도민의 눈높이에서 역사적 배경이 되었던 4.3이라고 하는 사건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일부의 그 좌익 세력들을 척결하겠다는 이유로 엄청난 폭력적인 그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고 그 민간인 학살 속에서 엄한 많은 어린 목숨,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는 상황들이니까요. 그 상황들까지에 도달하는 그런 고통의 기억들을 쫓아가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이제 그런 기억이고요. 그리고 기가 막힌 상황, 영옥이라는 이 이름을 왜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의 예고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찾을 수밖에 없는가, 이름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역시 염혜란이라고 하는 뛰어난 연기자의 중요성이 다시 또 부각될 수밖에 없는 영화인데요. 이 안에서 슬픔이 억눌려 있었던 인물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면서 그 슬픔 속에서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무너짐의 표현을 이 영화 후반부에 그 무용으로 그 묘사하고 있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 표정 연기가 이 영화의 가장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폭력이 묘사되고요. 그 폭력의 묘사 뒤에 이런 진혼무와 같은 무용이 전개되는 장면이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묘사되면서 영화가 막바지에 이르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현대적 인물들은 현재 현존하고 있는 4.3의 이제 평화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이 기나긴 그 학살
당한 인물들의 이름이 이제 놓여져 있죠. 그 이름 속에서 이 현재의 4.3을 기획해낸 국가폭력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영화는 주제가 다루고 있는 되게 무거운 성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접근이 쉽도록 영화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뭐 논란이 살짝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학원 폭력의 서사와 연관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영화에서 실제 물리적 폭력이 이루어지는 정점이나 권력 구조의 폭력의 권력의 구조의 문제는 이 영옥이라고 하는 인물, 소년이죠. 이 고등학생이 겪는 사건의 구조에 이제 얽혀 있어요. 영옥이라는 인물은 그냥 지극히 어떻게 보면은 그림을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평범한 친구고 오히려 이제 민수라고 하는 절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영옥과 민수의 관계는 또 이 영화의 엄마 여매란 연기하는 최정순의 어렸을 때 친구와의 관계로 이제 이어져 있어요. 그 관계와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영화적으로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깨어질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 깨어질 위기에는 자본과 폭력의 권력의 구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세하게 묘사되지 않고 있는데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과거 회상 장면이 시작되면서 영옥이 우연히 이제 탁구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펼쳐지는 폭력을 가르는 우위의 과정, 뺨을 먼저 때리라 한 다음에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4.3으로 말하자면 이 억압적 상황을 만들어 놓고 폭력을 유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잔혹한 폭력으로 대응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 일처리의 방식을 그대로 학교의 교실의 모습에서 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강자를 연기하는 인물이 이제 그 과거에 그 아역으로 유명했던 친구죠. 그 이름이 뭐였더라? 네, 그 친구의 이름이 그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박지빈이죠. 박지빈. 과거에 어렸을 때 뭐 우리 형아, 뭐 아이스케키 이런 역인데 영화에서는 어렸을 때 되게 해맑은 아이의 역할이 아니라 상당히 그 폭력적인 권력자의 얼굴로 무표정한 얼굴로 등장을 하고 그는 이 영화의 98년 시점에서 상당히 이 뒤에 있는 이 정치 권력을 조종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나머지 학생들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영옥을 사용하고 그 영옥은 결국은 이제 그 불의에 맞서는 자신의 친구와 대립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일종의 4.3이 만들어낸 4.3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만들어낸 구조를 갖다가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이 일종의 좀 대중적인 감각인 것 같아요. 대중적인 감각으로서 관객들에게는 좀 더 쉽게 설득력을 갖는 국가폭력, 권력의 폭력의 속성들을 갖다 묘사하는 것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또 너무 직접적인 묘사 은유이기 때문에 그 지점이 또 평론가들한테는 다소 좀 세련되지 못한 부분이지 않는가라는 색의 평가를 조금 받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당히 뭐 그 영화를 보면서 좀 늦게 봤습니다만 상당히 좀 몰입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였고 그 부분은 이제 배우들이 갖고 있는 특히 염혜란 배우가 갖고 있는 그런 깊이감이 역시 큰 몫을 차지했고요. 영화의 연출자인 정지영 감독은 상당히 고령의 감독입니다만 상당히 세련된 여전한 연출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김영구 촬영 감독의 제주도 촬영이라든가 이런 촬영 장면들도 상당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서 영화가 갖고 있는 무게에 비하면 비교적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아까 이 영화의 역사 교사가 간단하게 일축하고 넘어가는 사건이 제주도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그 시민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4.3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환기 효과고 그 역사가 영화의 이제 스토리상으로도 보면 80년 광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이 영화 또 다시 한번 또 환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주제 의식을 잘 묘사하면서도 전체적인 톤이나 흐름, 그리고 이제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크레디트가 쫙 올라갈 때 펀딩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름이 쫙 올라가고 거기 이제 밑에 염혜란 배우가 직접 노래한 김민기의 친구가 흘러나오는데 나름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좀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도 뭐 지슬이라든가 4.3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그전에도 있었고 완성도로 보면 사실 지슬이 더 인상적인 작품이었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대중적인 감각으로서는 이 영화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이름은 그래도 극장에서 상영될 때 봐주시는 것이 좀 더 즐거운 감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